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고 나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외신도 우리의 이러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세계 곳곳에 있는 좌파들이 연합해서 이심전심으로 서로 상응해서 이 뉴스를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정황이 보였다. 그런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것이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 이제 고인이 된 이 두 명에게 그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역사가 왜곡되는 것이. 박정희, 이승만, 이명박, 박근혜,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도, 그 역사도 바꿀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일을 벌이는 이데올로기, 그게 무엇인가? 19세기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21세기에 좌파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때에 온건하게 혹은 좀 귀찮아서 닭처럼 머리를 감추고 또 초식동물처럼 웅크리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집히고 야수들의 세상으로 바뀐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라는 것이 있죠. VOA. 이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VOA 뉴스가 있고 서울에서 VOA 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은 서울에서라는 게 붙어 있는 VOA 뉴스는 한국의 정치 세력, 주로 여권이라고 하는 쪽에 그 영향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권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죠. 그래서 지난 4년 반 동안 서울에서 VOA 뉴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그게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부분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어떤 의견이 나뉘는 부분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옳다는 색깔을 더 씌워놓은, 그래서 이게 가서 미국 좌파에게 뉴스원이 되고 그리고 한국 좌파가 만들어내는 뉴스가 되고 이런 특징을 좀 보인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VOA 뉴스 한 건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쿠데타를 집권한 전두환 한국 전 대통령이 별세했다. 그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남북한은 체제 경쟁이 극심했다.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봅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에
북한과 극심한 체제 경쟁을 벌이면서 깊은 악연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북한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그게 지금까지 악연이 쌓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랬던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북한이 정당한 반응을 보인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앞으로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한 가지 짚어둘 것은 무엇보다도 좌파 정권이 여러 차례 들어섰던 2000년대를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했던 것은 심각한 도발을 했던 것은 좌파 정권 때가 맞다. 거기에 대응도 못했다. 우리 국민이 밖에 테러 집단에게 목숨을 잃어도 아무 짓도 못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그 폭력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하는 게 일어나고 거기에 속수무책인 것은 좌파 정권이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기에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던 걸 가지고 보수 정권은 북한이 도발을 유발시킨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이 뉴스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됩니다. 올해 90세인 전두환 씨가 23일에 사망했다. 10월 26일 12.12 군사 쿠데타의 동지인 노태우 씨가 사망하고 2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부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있는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 좌파 뉴스는 뭐라고 하느냐?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사 쿠데타의 동지였다. 그들은 똑같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노태우가 사망하고 28일 만에 전두환도 뒤를 따랐다.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왼수들, 원수들, 적들, 그들이 줄줄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줄줄이 죽었다. 이렇게 둘을 묶은 겁니다. 그러면 5.18, 12.12와 5.18을 엮어서 같이 책임이 있다고 그런 혐의를 받았던 이 두 사람 가운데 나는 유죄라고 인정을 하고 사죄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쪽, 이제는 본인은 없고 그 주변 사람만 남았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없고 그 가족과 주변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시각에서 본 이 뉴스를 제공한 자들,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 측일 텐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둘은 같다.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기들끼리 동지다. 둘이 같이 한 달 안에 차례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난 마당에 그 주변 사람들과 그 가족이 남아있을 때 유죄를 인정한 측과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측 가운데 어느 쪽에
이들이 복수를 쉽게 하겠습니까? 이거야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내내 서울에서 VOA 뉴스의 내용입니다. 전두환 씨는 1979년 12월 12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본인과 거기에 더하기 하나회, 이렇게 신군부 세력 이렇게 해놓고는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서울에서 VOA 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2021년 11월 23일자 뉴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12.12라고 하는 것은 최규화 당시 대통령의 일을 맡아서 하던 최규화를 공격하기 위한 거다. 그래야 정권 찬탈이 되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은 대법원 판결서에서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정권 찬탈을 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VOA 뉴스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전두환 정권은 북한과 아주 극한 적대적인 체제 경쟁을 벌였다. 1980년, 1981년 그 시기에 북한하고 적대적인 체제 경쟁을 벌였다. 친북이 아니었다. 그래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했다. 그러면 북한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뜻이 되죠. 그들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테러 집단인데, 적인데, 서울에서 VOA 뉴스는 기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완전히 좌파 뉴스 맞죠? 미국에서 이거 제대로 알고 끼워 넣은 것인가? 그러면서 전두환이 왜 나쁘냐? 그 예를 몇 가지 듭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암살 폭발 사건을 일어나게 했다. 그거야 북한이 테러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고 저지른 이 사건인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가까스로 공격을 피했지만 그의 강요 21명이 사망했다. 서석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수행 공무원 17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4명이 다쳤다. 여기에 대해서 AP통신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폭탄 테러를 한 북한이 100% 나쁘다. 이게 더 논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그런데 그 대북 관계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전두환이 나빠서 북한이 아웅산 테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로부터 약 2달 뒤인 12월 3일에는 부산 다대포 해안에 북한 간첩이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도 전두환 정권이 북한과 악연을 쌓아서 그렇다. 셋째,
북한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1987년 11월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 칼 858 여객기를 공중 폭발시켰다. 그래서 승무원과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기간은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적대적 긴장이 팽팽했던 시절이었다. 다 전두환이 나빠서 북한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미국의 소리,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영문 뉴스로 그쪽에 퍼지겠죠. 네 번째,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걸 바로 뒤집어서 이렇게 써먹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까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람은 북한하고 아주 악연을 쌓고 있는데 철천지 원수여서 이 사람은 안 된다. 보수 정권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회고록을 인용합니다.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우리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의 감격을 맞이하는 일,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만일 이 통일이 되기 전에,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기 전에 내 삶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국민은 과연 노쇠하고 그리고 심한 무거운 병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의 이 구절을 들으면서 그래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일꾼이었다. 무릇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꾼은 저래야 한다.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가의 뜻을, 꿈을 마지막까지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느낀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좌파 뉴스는 전두환은 절에서 반북한 세력이고 절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자기들식의 통일을.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내용이 갑자기 보도가 됐다는 것은 이 회고록에 나온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수 쪽에 국민의 마음이 모이는 것을 방어하고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VOA 뉴스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전두환은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군부 독재자라고 했다. 이런 제목으로 올린 기사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리마연에서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외신이라고 해서 그냥 외신으로 보지 마라. 거기 가서 서포트한 사람이 누군지 원래의 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봐라. 그 끝에는 10중 8구 한국인 좌파 언론인이 달려있다. 그
그것만 직업으로 하고 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나오는 것은 결국 한국의 좌파 언론이 그동안 활동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 왜곡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성공시킨 거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계의 좌파들이 연합을 해서 뉴스를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더구나 세계 각처에서 나오는 뉴스를 이 좌파들이 무료 번역 서비스를 해서 국내에 퍼뜨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돈을 대고 그걸 운영을 하는가? 그 많은 뉴스를 그때그때 번역해서 퍼뜨리고 있는데 좌파적 시각으로. 지금은 신냉전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좌와 우가 싸운다, 우와 좌가 싸운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지금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자는 측과 집단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내자는 측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쪽이고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을 시키자. 인류의 진보를 믿는 그런 쪽입니다. 여기를 자유세계라고 해야 하겠죠. 자유세계와 경제적 공산주의 혹은 집단주의 21세기의 신좌파와의 이 싸움,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결국 그렇습니다. 전 세계 자유국가들은 그 국가의 대표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조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좌파 연합의 뉴스에 속아서 찜찜해하면서 정말 저 인간이 정말 그 독재자가 아니었는가, 한국에서 다 그렇다고들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보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안 맞는데 거기에 넘어갈 겁니까? 자유세계에 대한민국이 빠져버리면 이 경계선의 라인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지켜야 하는 선이 이 아시아 대륙에서 대륙 끝까지 물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도, 아베 총리도, 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자유세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신좌파들의 농간이다. 그걸 깨닫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수 우파라고 합니다. 그러한 정치인, 만일 황교안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자유를 지키겠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다른 모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개인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념 싸움인 것이죠. 이번에 VOA에서 전 세계의 좌파 언론들이 역사 왜곡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여줬습니다. 거기에서 보도한 내용을 몇 가지만 봅시다. 뉴욕타임즈 이렇게 썼습니다.
1980년 5.18 때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수백 명의 민주화 시위대를 사륙했다. 쳐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1980년 5월에도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다고 스스로 오류에 빠진 것이죠. 이게 교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 대통령이 군을 투입해서 몽둥이와 총검을 휘두르게 하고 발포도 했다. 시위대에 발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무슨 조사위원회를 만드네 뭐를 하네 하더라도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재심을 하든가 그걸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뒤바뀐 새로운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발포를 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허위 보도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191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집계됐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뭘 믿고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 뉴욕타임스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전두환 씨가 재임 중에 사회 정화 정책으로 야권 인사, 학생 운동가, 언론인들을 고문실에 쓸어 담았다. 이 사람들을 고문실에 넣고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시가 아닙니다. 은유와 상징을 쓴 게 아닙니다. 뉴스입니다. 그러면 뉴욕타임스는 1980년 사회정화 정책으로 야권 인사와 학생 운동가 언론인을 고문실에 넣어서 고문했다. 그 중에 한두 명 있더라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보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잔인한 재교육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싶죠. 이렇게 되면은 설령 지금 문재인 민주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인정합니까? 이거 맞습니까? LA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80년 광주에서 전두환이 군인들에게 지시를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쏴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시위대를 향해서 발사했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또 있습니다. LA타임스 보도입니다. 전두환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권 인사들과 학생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그들이 실종됐다.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뉴스가 이런 겁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북한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몽땅 여기 갖다 붙이고 있죠. 그런데 어이없다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2021년 11월 23일에 뉴욕타임스, LA타임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나간 거죠. 그거를 VOA 뉴스가 그대로 실은 겁니다.
전 세계 언어로 나가는 VOA 뉴스가. AP통신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 운동가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민주화 운동가라고 그냥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1980년 광주에서 191명이 사망했다 그러는데 그냥 빈손으로 태극기 들고 흰옷 입고 앞으로 걸어가니까 쏴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5.18이 뭡니까? 민중봉기, 민중항쟁, 무장한 민중이 자기들 말로 부당한 권력과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투쟁. 그 당시에 나왔던 수많은 연구 자료들, 기록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왜 그 당시와 그 이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교도소를 습격했다. 자기들끼리 애들이 서툴러서 교통사고 내갖고 운전을 못하면서 차 몰고 돌아다니다가 또 오발사고도 있었다. 비극적인 일은 질서가 깨진 상태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내 나라라고 한다면은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했고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지금 그 정말 피해자들은 피해를 전보해주고 또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워낙 골이 깊어서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밖으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누가 내보냈습니까? 장갑차, 또 무슨 자동화기, 뭐라 그럽니까? 한꺼번에 옥상에다 설치해 놓고 쏘는 그 큰 무기. 이거 다 그쪽에서 자기들이 증언한 증언록에 있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기를 들고 있는 무장한 그 민중하고 무기를 들고 있는 그걸 진압하는 군대하고 충돌을 했으니까 그런 사건인데 내용을 사실관계를 바꿔놓은 것이죠. 국내 좌파들은 사실을 말했습니까? 그랬는데 뉴욕타임스, LA타임스, AP통신이 이렇게 소설을 쓴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는 민주주의 국가도 선진국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북한 밑에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인 겁니까? 좌파 짓도 적당히 하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자부심과 명예감까지 팽개쳐가면서 그러면서 권력투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언론 중 일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를 했지만 나머지는 단지 전두환 씨라고 지칭을 했다. 이거 외국에서는 이렇게 나눌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 좌파가 좋겠죠. 그게 욕이야 이러면서. 그러니 역사를 모르는 오늘날의 언론, 이들도 권력의 줄을 쓴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편에 서서 이런 짓을 한 것이죠. 우리 절대다수 국민은 그런 언론 탐탁지 않습니다. 그런 좌파에게 표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말
보수 우파로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보수 우파는 이 나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문재인 민주당은 이 나라 영토를 쪼개서 김정은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국민권은 다 수탈하겠다.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가 거기에 무슨 애국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통성이 있는 정치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를 존중하는 보수 우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음번 일꾼은 거기서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으로 봉직하게 해달라 하고 지금 지원서를 내밀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 헌정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인간답지 못하고 게다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쥐어짜서 돈만 조금씩 나눠 먹게 하자. 내가 보수로서의 어떤 가치관은 없는데 지금 말한 이 자유세계와 신좌파의 싸움에 있어서 나는 자유세계 편이라고 분명히 말하면 표가 좀 불안해서 못하겠다.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 보수 우파의 이데올로기, 그 이념에 따른 의사표시, 그 이념에 충실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보수 우파 아닌 겁니다. 그 반대편인 것이죠. 혹시 내가 광주에 대해서 틀린 것은 틀렸다 소리를 했다가는 표를 안 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보수 우파 포기하고 광주로 가서 광주표 받아서 당선되십시오. 이재명 후보하고 광주표 가지고 경쟁하면 됩니다. 게다가 보수 우파의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후보가 돼야 하니까 좀 우리 후보가 우리의 신념을 버리더라도 대한민국을 좀 내팽개 치더라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주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반국가 행위를 하는 자는 그냥 반국가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맹세하지 않는 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보수 우파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보수 우파 아닌 겁니다. 잠시 대선 전국에만 좀 참아주겠다. 우리가 쟤들을 좀 속여보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이 모든 자유세계의 지도자들, 자유세계의 국민들, 언론인들, 그 모두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 보수 우파 국민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세계는 친북이 될 수 없습니다. 친북은 그들만 친북이 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그들 빼고는 친북은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북한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도를 표방하는 반문재인, 그들도 똑같습니다. 혹은 보수는 좀 참아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참아라 하는 자들도 역시 똑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을 비호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반문재인도 못합니다. 광주가 잘못한 것을 입도 뻥끗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광주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식이, 제자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를 정말 아끼고 그들이 내일을 보장받게 해주려는 사람은 지금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이거를 반성하고 고쳐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대선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좌파와 좌파가 싸우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반기문 씨가 혹시 새로 등장을 한다든지 또 안철수, 김동연, 또 뭐 친중파인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보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쪽에 가서 붙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좌파들이 나이키 신는다고, 좌파들이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낸다고. 왜? 그들도 돈 좋은 줄 알고 개인의 자유가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의 이 집단주의, 신좌파가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게 된다면 나이키는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좌파도 원치 않았겠죠. 지금이야말로 좌파도 정신 차리고 그리고 보수도 이제는 다시 하나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5년 전부터 그 전의 과거로 대한민국을 감히 아무도 이 대한민국 그까짓 거 개나 줘버려라.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내 나라, 내 국민 귀한 줄 알았던 것이죠. 그때로 돌아갑시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다시 하나가 됩시다. 지금 좌파는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